한가위 풍성하게 잘 시작하고 계신지요? 하지만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연휴 기간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기가 쉬울 겁니다. 가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겪은 청소년들도 그렇습니다. 대부분은 시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성인이 되는 순간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정부가 내년부터 현금 지원을 조금 더 늘리기로는 했는데 현장에선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더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.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름도 주소도 꼭꼭 숨겨진 이곳. 가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이들 10명이 생활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입니다. 아이들은 가해자가 있는 원가정과 분리된 채 성인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자라며 마음을 회복합니다. 문제는 시설에서 나와 홀로 서기를 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. 퇴소 이후 어렵게 학교에 들어갔지만 머물 곳이 없어 친구 집을 전전하는가 하면 방학이 되면 기숙사는 짐을 다 빼고 집으로 가야 했는데 저는 가족이 없어 갈 집도 없었고 막막하고 무서웠습니다. 몸이 아파 입원해도 비싼 병원비에 간병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. 병원에 혼자 입원해서 금전적인 부담을 느꼈고 또 가족처럼 편하게 간병해 줄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.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심리적으로 큰 외로움을 겪을 때가 많았고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퇴소 후 받는 자립지원금을 1,000만 원으로 늘리고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 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. 현장에선 지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. 한꺼번에 많은 돈을 받다 보니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 벌어지는 만큼 주거나 교육 같은 자립지원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. 보이피싱도 당하고 성매매 유혹으로부터 친구한테 돈 빌려줘서 다 탕진하고 그런 현실을 제가 지켜보면서 진짜 가슴 깊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.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인 성범죄에 노출돼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심한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사후 관리 체계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70, 80%가 병원의 어떤 또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또 케어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지지자가 끊임없이 없으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 어려움이 탁 왔을 때 이게 꼬꾸라지기 쉽구나. 지난달 국회에선 퇴소한 아이들을 위해 주거와 교육 같은 자립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까지 발의된 상황.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잃은 아이들이 다시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안전망이 절실합니다. EBS 뉴스 진태입니다.